네, 안녕하십니까. 기계 기능사 및 산업기사, 기능장 등등에 관련된 공식들, 이 수학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시험용으로 사지선다에 빨리 접근해서 풀 수 있는 그런 공식들을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오늘은 기계 가공법, 보통 1장에 많이 나오죠. 기계시험은 뭐 설계도 있고 가공도 있고 조립, 뭐 컴퓨터 응용 가공, 연삭 등등 이렇게 시험 종류는 여러 개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기계 가공법 및 안전관리라는 과목이 대부분 들어가게 됩니다. 기능장까지. 그래서 그 필기 문제가 자주 나오는 공식들만 추려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것은 절삭 동력입니다. 이 기기를 운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동력이 소요가 되는지 보통 선반 밀링 드릴에 다 해당이 되는데요.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PS를 물어보는 경우와 킬로와트 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PS 중에서 문제를 보시면 또 이 주분력이 주어져 있는, 이 주분력은 주배 2라고 외우시면 편한데, 주분력, 그 다음에 배분력, 그 다음에 이송분력입니다. 이렇게 나뉘는데 주분력을 가지고 이제 동력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PS와 킬로와트 중에서 또 두 가지씩 나눠서 총 4가지를 외우셔야 되는데, 일단은 시험 문제에서 킬로그램 힘이 주어질 때입니다. 이때는 이게 P가 되겠죠. 75 곱하기 60 곱하기 효율도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분의 이 힘과 절삭 동력을 구하시면 됩니다. 또 두 번째 경우로, 이번엔 이 킬로그램 힘이 아니라 뉴턴으로 주어졌을 때는 위에는 똑같고 단지 밑에 75 곱하기 9.8이 들어갑니다. 9.8 곱하기 60 곱하기 효율, 이렇게 이 9.8만 추가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킬로와트를 구할 때인데, 킬로와트에서도 이 위의 문제처럼 킬로그램 힘 또는 뉴턴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킬로그램 힘이 주어졌을 때 킬로와트를 구하는 방법은, 위에는 이 분자는 다 똑같습니다. 단지 분모가 102 곱하기 60 곱하기 효율이 되는 것이고, 뉴턴으로 나왔을 때는 1000 곱하기 60 곱하기 효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밀링의 칩의 최적을 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Q는 1000분의 BTF입니다. 여기서 단위는 센티미터 세제곱 퍼 미닛인데요. 보통 물론 단위가 중요하긴 하지만 시험을 속성으로 빨리빨리 보기 위해서는 대부분 이렇게 그냥 공식만 얘기할 때도 있겠습니다. 이 1000분의 BTF는 여기서 B는 절삭폭을 나타내고요, T는 절삭의 깊이입니다. T는 다 대부분 깊이죠. 그 다음에 F는
대부분 아시다시피 이송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밀링 작업에서 유효 마력을 구하는 문제는 N은 Q, K입니다. 그래서 Q는 매분 절삭량을 나타내고 K는 단위 절삭량 소요 동력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기계 효율은 대략 세 가지 정도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절삭 효율, 일단 첫 번째는 이것은 이제 단위 시간당 단위 동력당의 절삭량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절삭 효율 Q는 전 소비 동력 N분의 TFV인데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 소비 동력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T는 절삭 깊이죠. 그 다음에 F는 이송이 될 거고, V는 항상 저희가 구하는 1000분의 파이 dn을 나타냅니다. V는 1000분의 파이 dn, 이거는 거의 다 모든 기계 문제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꼭 아셔야 되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각각의 기계 효율을 나타내 보자면 대략적으로 선반은 한 20에서 35% 정도의 효율이 있고요. 밀링은 20% 정도, 드릴은 좀 낮은 10% 정도의 효율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기계 효율입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 절삭 동력과 전 소비 동력과의 비를 나타내는 것인데, 기계 효율은 N분의 NM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것은 한글로 표현하면 실제 동력 플러스 이송 동력 분의 실제 동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효율이 이렇게 절삭과 기계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의 효율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시간 효율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미 절삭에 이용된 일량과 전체 일량의 비를 나타냅니다. 시간 효율은 전체의 일량분의 절삭 일량입니다. 이건 유효 절삭이라고도 하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지금 강의를 하는 겁니다. 절삭 면적 F는 S 곱하기 T, 이건 이제 이송이고요. T는 절삭 깊이죠. 이 문제는 기능사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절삭 율도 있는데요. 절삭률 Q는 V 곱하기 S 곱하기 T로 표현을 하곤 합니다. 이 S 곱하기 T가 위에 절삭 면적이었죠. 거기다가 이 V를 곱해주면 절삭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분당 절삭량, 이것도 시험에서 몇 회차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선반은 TFV, T는 절삭 깊이, F는 이송 속도, 그다음에 V는 절삭 속도 이렇게 되고요. 밀링도 TBF입니다. T는 절삭 깊이, 그리고 B는 공작물의 폭입니다. 그리고 F는 이송이 되겠고요. 예, 그리고 드릴이 있습니다. 드릴은 이제 이 넓이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데 4분의 파이 d 제곱 곱하기 파이 d분의 1000v 그리고 이송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파이 d분의 1000v는 회전수 n과 같은 거죠. 그 다음 이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 만든 게 많은데 하이스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기능장 보시는 분들은 공업 경영의 어떤 시간 관리론 등등 많은 것을 하신 사람인데 이 테일러가 만든 공구 수명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직접 구하는 것보다는 기능사나 산업기사에서 이 사지선다로 1, 2, 3, 4 해놓고 뭐 바꿔갖고 어떤 게 정확한 공식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일러의 식은 VTN 제곱은 C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꾸게 되면 이항을 하게 되면 V는 TN분의 C가 될 수도 있고 TN V분의 C가 될 수도 있죠. 여기서 이제 V는 절삭 속도, 그 다음에 C는 공구 수명의 상수입니다. T는 공구의 수명을 분단위로 나타낸 거고요. N은 공구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변하는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공구에 따라서 변하는 지수는 어떻게 되냐? 이건 시험 문제에서 제공할 수도 있지만 제공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 고속도강을 쓸 때라든지 초경합금을 썼을 때, 세라믹을 썼을 때, 아니면 보편적으로 어떻게 했을 때 맞게 구하시고 해야 되는데 이 n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게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보시자면 n의 고속동학일 때 지수는 0.05에서 0.22입니다. 그 다음에 초경합금은 0.125에서 0.25가 됩니다. 그 다음 세라믹은 0.4에서 0.55 사이에 맞는 지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중간 값으로 하셔도 되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대략 나온 값에서 반올림을 한다든지 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고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5분의 1에서 10분의 2를 보편적으로 씁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일단 선반, 이거는 이제 선반 기능사라든지 기계가공조립 기능사, 그리고 컴퓨터 응용가공 산업기사 등등의 출제가 되고 있죠. 선반에서는 일단 작업 시간을 봅시다. 이것은 외경 가공을 할 때 T는 NF분의 LI입니다. 여기서 N은 회전수죠. F는
이송 속도가 될 거고요. L은 이 공작물 길이입니다. 그리고 I는 횟수, 몇 번 가공하냐. 그래서 뭐 2번 가공한다 했을 때는 I가 2가 되겠고요. 예. 그리고 내경 작업할 때의 경우는 또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준공형, 그러니까 속이 비어있는 어떤 이런 파이프 모양을 절삭한다 했을 때 준공형 단면을 구할 경우에는 T는 NF분의 이 공작물 외경에서 내경을 뺀 값, 외경이 있고 파이프 같이 생겼으니까 내경이 또 있겠죠. 이것을 뺀 값에서 2를 해주고 똑같이 횟수를 곱해주는데, 회전수에다가 이송을 곱한 것을 그 분의 이 공작물 외경 빼기 내경 그리고 2를 나눠서 횟수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형 단면을 절삭할 때는 똑같이 T는 NF분의 D-2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냥 원형이니까 이렇게 외경에서 내경을 빼주는 일이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선반에서 보통 기능사에서 전 나왔었던 것 같은데, 백기어의 B를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ABCD가 주어져 있고 뭐 B분의 A 곱하기 D분의 C로 외우시면 되는데, A, B, C, D 1, 2, 3, 4 그냥 그렇게 외워가지고 곱하기 해줬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은 5분의 1에서 이 값은 10분의 1 사이가 되었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공면의 거칠기를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노즈 R 반경이라고도 많이 불리죠. 노즈 R 값, 이 공구를 자세히 보시면은 인서트가 이렇게 있고 선반 공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노즈 R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값이 0.4R일 때도 있고 0.8R일 때도 있고, 뭐 더 현장에서는 2에서 5R까지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많을수록 보통 황삭에서 쓰고 작을수록 R값이 작을수록 정삭에 많이 이용이 됩니다. 일단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R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선반에서 지나갈 때 바이트가 이렇게 있으면 확대해서 봤을 때, 이걸 굉장히 크게 확대시켰을 때 공구가 선반 깎을 때처럼 이렇게 진행이 된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이면서 진행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이제 R 공구가 이렇게 지나갔다고 치면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의 값을 S로 표현을 합니다. 이송이 되겠죠.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이송을 했으니까 S가 되고, 그리고 이만큼의 높이의 단차가 있죠. 이 단차가 H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식으로 바꿔서 풀게 되면 H는 8R분의 S 제곱이 됩니다. R은 노즈 R 반경이 되겠고요. S는
이송이 되겠죠. h는 마찬가지로 이 가공면의 거칠기라 불릴 수 있는 이만큼의 폭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험에 아주 자주 많이 출제되는 문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선반에서 또 항상 많이 나오는 문제가 있죠. 테이퍼 절삭, 이렇게 테이퍼 절삭을 할 때에 절삭 그 편의량을 묻는 문제가 많은데, 이것은 이제 실제로도 그렇지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복식 공구대를 이용할 때, 그리고 심압대를 이용할 때가 있는데, 복식 공구대를 이용할 때의 값은 역탄젠트의 2L분의 D-D입니다. 이 D-D, 큰 D 작은 D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테이퍼가 지는 큰 부분의 외경이 있죠. 그리고 작은 부분의 외경이 있습니다. 큰 부분을 대문자 라지 D, 작은 부분을 스몰 d라고 하고, 이 L은 공작물의 길이죠. 길이 한 것을 역탄젠트를 취해주면 복식 공구대의 절삭 테이퍼 값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심압대를 이용할 때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2L분의 D-D의 L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시험이 나오냐면은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100, 여기가 100, 그 다음에 라지 D가 있고 스몰 D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스몰 L은 테이퍼가 지는 쪽에 길이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라지 L은 전체 값이죠. 전체 값이 200이니까 이 테이퍼가 있는 곳과 없는 곳 다 합한 길이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몰 d와 라지 d가 있죠. 다음은 밀링입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밀링은 아까 선반의 작업 시간을 먼저 얘기했듯이 밀링의 작업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평일 때와 수직일 때가 다른데요. 수평 밀링은 F분의 LR입니다. 아까 I를 하셨듯이 절입 횟수, 이것은 절입 횟수가 될 거고, L은 공작물의 길이입니다. 보통 단위가 다 이렇게 L 같은 것이라든지 I 이런 거는 보통 통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F도 그렇고 항상 나오는 것들이 나오죠. 조합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F는 이송이고요. 수직은 T는 F분의 L 플러스 DI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도를 물어볼 때가 있는데, 날 무늬의 높이를 조도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플레인 커터가 있죠. 플레인 커터는 H는 FZ, FZ는 날 한 개당 이송입니다. 그리고 정면 커터가 있죠. 정면 커터는 조금 복잡한데, 위에 플레인 커터 공식에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가 되겠습니다.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평면 밀링 커터의 날자리 높이도 간혹 출시가 됩니다. 출제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h는 4d분의 fz의 제곱입니다. fz는 아까 얘기했듯이 날 한 개당 이송이 되겠고요. 그것의 제곱이고 d는 커터 지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밀링의 칩 최적 Q 이제 평균 칩의 두께가 있는데요. 일단 칩 최적 Q는 BTF입니다. 단위는 세제곱 밀리미터 퍼 미닛이 되겠는데 이것이 이제 센티미터로 표현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세제곱 센티미터로 표현을 한 경우에는 1000분의 BTF로 표현하면 되겠죠. 왜냐면 이제 밀리미터에서 센티미터 1cm는 10mm니까 3번 제곱이 되기 때문에 0이 3개가 붙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B는 커터 폭을 나타내고요. T는 절삭 깊이, F는 이송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 칩의 두께, 칩 두께는 TM으로 표현을 하고요. NZ분의 F의 루트 D분의 T입니다. N은 커터의 회전수, 그 다음에 Z는 날수. 이 밀링에서 날수는 보통 다 Z로 표현을 합니다. 뭐 기어 이빨도 Z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F는 피드, 이송이 되겠죠. 그리고 D는 커터의 지름입니다. T는 깊이죠. 절삭되는 깊이. 그리고 칩의 길이를 물어보는 문제도 간혹 출제가 되는데 산업기사 이상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칩의 길이 L, 랭스로 표현을 하고 DT, 여기서 D는 이제 커터 지름이고 T는 절삭 깊이가 되겠죠. 그것을 루트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분할법인데, 분할법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이것은 아마 한 문제씩은 항상 나옵니다. 보시면은 일단 직접 분할은 좀 쉽죠. 직접 분할 방식은 24의 약수라고도 하는데 n분의 24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에서 대입만 하나만 해주면 나오죠. 예. 근데 이제 단식 분할법은 이 웜가 이 돌아가는 이렇게 웜기어가 있고 이것을 이제 따라가는 치형이 있는데 이 기어가 있고요. 이 웜이 있는데 이 웜과 웜 휠의 기어비가 1대 40입니다. 그래서 1대 40이기 때문에 n분의 40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르게 보자면 분할 때 구멍수 분의 1회 분할에 필요한 구멍수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n분의 40 이것을 알고 계시면은 뭐 3과 9분의 만약에 2다 하면은 3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3회전에 이 구멍열에서 분할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단식 차동 분할이 있습니다. 차동 분할은 b분의 a라고 표현을 했을 때 단식 분할이 가능한 단식 분할이 될 수 있는 그 n에 가까운 수, 그것을 n1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n에 가까운 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n1 마이너스 n은 요구하는 분할수입니다. 에다가 40을 곱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브라운 샤프형이라고도 하죠. 예. 좀 차동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식 차동이 있습니다. 아까 있던 것은 단식 차동 분할이었죠. 단식 차동 분할인데 이것은 복식 차동 분할은 a분의 b 곱하기 b분의 c입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한 n1이 또 들어가는데 n1분의 n1에서 n을 뺀 곳에 곱하기 40, 이 식이 이랑 똑같죠. 그리고 각도 분할하는 문제도 있죠. 각도 분할법은 상대적으로 좀 쉽죠. 이제 h 있고 스몰 h는 9도분의 세타도 해가지고 540 분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60도 540분의 세타 곱하기 60을 해주면 원하는 각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어를 가공할 때도 있죠. 기어 절삭 가공에서 커터와 이런 치수 나타낼 때 이 지름빛이 나타내는 문제가 있어요. 지름빛이 dp라고 하는데 dp는 이거는 이제 PCD를 나타냅니다. 피치원 지름이죠. 분의 Z 이수입니다. 기어의 이수를 나타내고 D는 또 M 곱하기 Z인데 Z는 이수였고 D는 PCD입니다. 여기서 M은 모듈입니다. 기계 설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M 모듈이 보통 2짜리를 쓰시죠. 네. 그리고 이제 기어의 외경 구하는 법, 이렇게 있을 때 이 기어의 외경을 구하는 방법은 D는 모듈에다가 이수 플러스 2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항시키면 모듈은 이수 플러스 2분의 D 기어 외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기어의 중심거리라는 것은
뭐 이 기어와 뭐 이런 기어가 있을 때 이 중심값을 나타낼 때 씁니다. 이것은 이제 외접형이 있고 내접일 때가 있는데, 외접시를 나타낼 때는 2분의 첫 번째 기어의 이수 플러스 두 번째 기어의 이수에다가 모듈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내접은 외접에서 달라지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2분의 이제 두 번째 기어의 이수에서 첫 번째 기어의 이수를 빼주시면 되고, 똑같이 m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얘네들은 이제 스퍼 기어에 대한 것이었고, 간혹 스파이럴 기어라는 스파이럴 기어, 이것은 인터넷에 검색하셔도 나오는데, 스파이럴 기어는 스퍼 기어보다 조용하고 그런 이점 때문에 이렇게 휘어져 있는, 약간 이렇게 헬리컬처럼 휘어져 있는 기어를 나타내는 거죠. 절삭에 대해서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테이블을 이제 회전시켜 갖고, 이런 테이블이 있으면 이렇게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 회전각을 나타낼 때 테이블 회전각 탄젠트 세타는 L분의 파이 D입니다. L은 리드입니다. 리드. 피치부 곱하기 줄수가 리드죠. 그리고 D는 공작물의 직경이 되겠고, 파이는 3.14 곱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했을 때 탄젠트 세타가 결국 헬리컬의 각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헬리컬 각을 구하려면 리드분의 파이 곱하기 공작물 외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삭 부분입니다. 연삭. 보통 시험이 밀링 나오고 선반 나오고 그 다음에 드릴 나오고 연삭 나오고 뭐 기타 가공 뭐 이러다가 이제 이 기타 가공 안에는 뭐 초음파 가공, 배럴 가공, 방전 가공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런 기타 공작 기계들이 나오고, 이제 다음 챕터 뭐 안전법이라든지 수기 가공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연삭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삭의 작업시간, 이것도 작업시간이 구하는 식이 필요하겠죠. 외경은 NF분의 LR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보셨죠? 아까 선반에서 나온 식이랑 같은데요. N은 회전수고 F는 피드, 이송, 그리고 이제 I는 연삭 횟수가 되겠습니다. L은 공작물의 길이고요. 근데 이제 연삭 횟수, 이 I를 구하는 게 또 있는데, 횟수는 숫돌의 절임량 분의 연삭의 여유량으로 표현을 합니다. 단위는 횟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반 연삭일 때고, 센터리스는 길이가 긴 공작물, 홈 같은 게 파여져 있지 않은 것을 이렇게 조정 숫돌과 이렇게 이송으로 해가지고 보내는 거죠, 이쪽으로. 그러면서 이제 센터리스 연삭이라고 하는데, 센터리스 연삭에서 가공 시간은 F분의 L 그 다음에 I, X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센터리스는 보통 이렇게 공작물을 넣어서 체결하고 잠그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이 숫돌에서 이 공작물이 지나가면 또 다른 공작물이 대기해서 바로 지나가고, 얘는 빠져나가고, 이렇게 계속 지나가기 때문에 이 I 횟수 말고도 X는 수량이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빠져나올 거기 때문에 연속 작업을 하기 위한 수량이 들어가죠. 나머지는 F분의 L은 똑같습니다. 피드 이송분의 길이죠. 거기에다가 횟수를 곱하고 수량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이송을 구하는 거는 뭐 똑같죠. 뭐 이제 보통 1000분의 파이디엔을 쓰지만, 이 센터리스 이송을 할 때는 센터리스는 이렇게 조정 각도가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렇게 숫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조정할 수 있는 각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정하는 것에 따라서 속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조정 숫돌의 경사각도인 사인 알파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조정 숫돌의 경사각입니다. 보통은 뭐 시험에서 주어지겠지만 번외로 수학 문제가 아니라 경사각도를 물을 때의 문제도 있는데, 뭐 3에서 보통 5도 사이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냥 밀리미터 퍼 미닛으로 나타낸다면 파이 dn 곱하기 사인 알파 퍼 민, 이렇게 해서, 이거는 구하는 식보다는 골라라 문제에서 뭐 1번은 탄젠트 알파, 2번은 뭐 사인 알파, 3번은 또 다른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파이 dn 곱하기 사인 알파 식이 센터리스 이송식이 맞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많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대략적인 시험에 많이 나오는 수학 공식들, 기계 시험에 나오는 수학 공식들을 한 번씩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